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론 강의를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기는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저희 이제 방송사에서 가까운 서점이 합정점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직접 이제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 섹션이 크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 이것들이 꽉 차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교보문고 서점 중에서도 광화문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서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향 관련된 섹션이 너무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음향 장비, 헤드폰, 이어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요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어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을 다른 말로 하면 이어버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인이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커널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IM이라고 해가지고 인이어 모니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귀에다 꽂는 이어폰 종류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이 용어 자체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얼마큼 깊숙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그 아이솔레이션, 외부 노이즈를 얼마큼 아이솔레이션이 시키냐에 따라서 또 세분화되어 있겠지만 큰 항목으로는 이렇게 이런 용어로 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폰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것은 제나이저의 HD598S, 그러니까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에요. 상당히 이거 저는 제 거는 아니고요. 어떤 지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얻어서 듣고 있는 헤드폰입니다. 자, 요런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헤드폰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오픈형과 밀폐형이 있어요. 오픈형과 밀폐형. 이게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것, 오픈. 이제 뚫려 있는 것을 오픈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제나이저 모델인데 HD630VB라는 이제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를 약간 이제 부스트 시키게끔 되어 있는 이런 모델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마감이 이렇게 이제 막혀져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밀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밀폐형과 오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소리가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제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소리가 바깥으로 새 나간다라는 거죠.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새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막혀 있는 거랑 뚫려 있는 거랑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귀로 한번 이렇게 감싸 보세요. 그러면 답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공간에 대한 잡음들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밀폐형 같은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나온 소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철이나 뭐 외부에서 쓰기에는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리가 새 나간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훨씬 더 착용감이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소리 자체가 부드럽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연음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형들을 많이 쓰게 됐죠. 이제 장시간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오픈형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 나가서 많이 듣는다거나 이제 주변 환경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클로즈형, 그러니까 밀폐형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AK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 오픈형이라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헤드폰을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저희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이 헤드폰 자체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장도 나고 많이 이제 그래요. 근데 험하게 다루는 편이긴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헤드폰을 고를 때 많은 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해요. 왜냐 한 번 살 때 한두 개 사가지고 바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번 살 때 뭐 한 몇십 개씩 산단 말이죠. 때로는 100개 이상 살 때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다 보니까는 한 번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입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내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따지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오픈형이냐 클로즈형이냐, 방송국에서는 이 오픈형 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폰을 끼고 마이크에다가 수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소리가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다시 흘러나와서 마이크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피드백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이 다 이런 이제 밀폐형을 많이 써요. 이렇게 녹음실 특히 이런 데서는 거의 다 이제 밀폐형을 많이 쓰는 거고요. 음악 감상용이라든지 어떤 편집, 뭐 동영상 편집 이런 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 제작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오픈형을 쓰게 되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많이 틀리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헤드폰에서 종류를 또 나눈다고 하면은 온이어가 있고 오버이어가 있어요. 온이어는 뭐냐면 그 헤더를 감싸 안고 있는 이 헤더 자체가 크지 않고 작아요. 그래서 이 귓바퀴로 이렇게 감싸 안듯이 이렇게 감싸 안은 게 아니라 이렇게 걸치듯이 되어 있는 거를 온이어 헤드폰이라고 하고요. 요거처럼 이렇게 크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오버이어 헤드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오픈형, 클로즈형, 그러니까 밀폐형. 그 다음에 온이어, 오버이어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 많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정의감이라든지 공간감, 해상력, 또 임피던스, 거기에다가 이제 주파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지. 또한 저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이제 그 헤드밴드 이쪽 부분들이 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눌리는 게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AKG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헤드밴드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한 예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실수한 것들 중에 야마의 헤드폰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산 적이 있었거든요.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헤드밴드에서 이제 이렇게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말을 하잖아요.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턱관절이 움직여요. 이렇게 턱관절이 움직이는데 이 헤드밴드가 오래가 되니까 경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뻐걱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뻐걱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교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긴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헤드폰을 선정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면을 봐야 하지만이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럼 이어폰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어폰의 첫 번째, 휴대가 가볍다. 휴대하기 편하다, 가볍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어폰 같은 경우에 노이즈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그러니까 외부 주변 잡음을, 주변 노이즈를 아이솔레이션, 차단시키는 거죠. 왜냐면 귀에다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러버 팁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무 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귀의 모양이 다 틀리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커스터마이징 하기도 해요. 내 귀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이제 꽂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헤드폰에 비해서 이어폰은 좀 저렴하다라는 거. 경제적이다라는 거.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제 와이어리스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쓰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쓰게 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운동하거나 뭐 움직이기, 그러니까 끼고 움직이기가 너무 편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폰의 단점은 간단하죠. 왜냐면 그 드라이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솔직히 한계성은 있어요. 분명히 한계성은 있어요. 드라이버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 베이스라든지 트래블이라고 하죠. 이제 고음 영역들이 약간 이제
뭉개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쪽을 커버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파수 특성 자체가 좁은 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EQ를 조작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개의 드라이버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하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어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어 커널이잖아요. 이제 귀에다 꽂고 그 소리가 내 고목을 바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귀에 대한 손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겠죠. 헤드폰 같은 경우에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 그쵸? 해상력이겠죠. 선명도겠죠. 음질의 퀄리티가 다르죠. 드라이버하고 그러니까 베이스하고 트래블의 소리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어폰에 비하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외부의 소리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도록. 요즘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보스 거라든지 QC35라든지 이제 보스사의, 그다음에 소니사의 1000XM3 맞나요? 요것들이 이제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노이즈 캔슬 헤드폰이겠죠. 이런 것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음질이죠. 뭐 음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고집하게 되고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이어리스는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요즘에 나온 것들은 단점은 뭘까요? 크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착용하기가 이제 너무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싸다라는 거. 네오디엄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우리가 이제 귀바퀴에서 소리를 다 차감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마다 가장 적절한 소리를 우리 귀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연장에서 직접 가서 듣는 소리가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그 다음에 좋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그 다음에 이어폰이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폰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위조하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위조를 하게 되면 요거가 뭐 수십만 원 판매가 가능하니까, 어떤 뭐 수백만 원짜리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할 때 헤드폰 구매는 정품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정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브랜드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뭐 제나이저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나이저 그 군에서도 고가 군이 있고 저가 군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직접 듣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리뷰라든지 뭐 어떤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를 때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헤드폰을 한번 사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제 음질적인 거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생기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이거 다 이 헤드폰, 이 헤드폰, 뭐 이 헤드폰, 또 앰프도 뭐 다양한 앰프들이 있어요. 뭐 DAC죠. 뭐 이런 드래곤플라이라든지 뭐 소니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헤드폰 앰프라든지 뭐 B&O라든지 이런 거에 돈을 엄청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그 음질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신중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질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어폰을 산다고 하면 어떤 환경이어야 하냐면, 여러분 출퇴근용으로 자주 쓴다, 아니면 여행을 자주 갈 때 쓴다, 운동을 자주 할 때 사용한다,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어폰을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그러니까 앉아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이제 듣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오랫동안 듣잖아요, 소리를. 아니면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오랫동안 들으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보통은 2-3시간 이상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 이제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거나 선명도가 있거나 뭐 이런 음질에 관여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헤드폰을 사야죠. 이어폰 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헤드폰이냐 이어폰이냐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한 거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이야기에는 그렇다고 헤드폰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헤드폰 중에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이어폰은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를 또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강의가 좋았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구독자 수가 기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번 강의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